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어요.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형도 결혼해서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벌써 3년이 되었는데 그 후로 어머니는 많이 외로워하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평소에도 당뇨가 있으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몇 달 전부터 부쩍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무릎도 아프시고 소화도 안 되신다며 자주 병원을 드나드셨죠. 저도 형도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혼자 사시니까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구체적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형제도 며느리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형수는 평소에도 어머니와 그리 친하지 않았고 제 아내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저 그런 정도였거든요.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희는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며 좋아하셨죠. 평소보다 옷도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하고 오셨어요. 식당 룸은 아늑했고 음식도 정갈하게 잘 나왔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머니도 웃으시며 손자들 이야기도 하시고 저희 부부 사는 이야기도 물어보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최근에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프구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자 저와 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뭘 어떻게 하겠니? 그냥 약 먹고 조심하라고만 하더구나. 그때 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휴, 우리는 애들이 예민해서 어머님 못 모셔요. 특히 큰애가 환경 바뀌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형수의 말에 제 아내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얼른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맞벌이고 남는 방이 없어서. 그러자 형수가 제 아내를 쳐다보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방이야 만들면 되지, 동서. 그거 다 핑계야. 제 아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은 장남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누가 장남이라고 부모님을 모셔. 동서는 말을 이상하게 하네.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형은 당황해서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이미 둘 다 흥분한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생신 자리에서 며느리들이 자신을 두고 이런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시며 룸을 나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형수와 제 아내는 더욱 격렬하게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동서,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머님 생신 자리에서? 형님이야말로 왜 이렇게 나오세요? 누가 모신다는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저희한테 떠넘기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해둬야지. 우리는 진짜 여건이 안 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형수가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제 아내도 지지 않고 형수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저와 형은 급히 둘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며느리 둘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신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들아, 내가 이야기 좀 하마.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형수와 제 아내는 서로를 놓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룸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 있니? 나 너희들한테 얹혀 살 생각 없다. 나도 내 몸 하나 건사할 능력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그런데 너희들 하는 꼴 보니까 내가 분해서 안 되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너희가 내 아들들과 사는 한 나는 내가 가진 거 1원 한 푼도 내 자식들한테도 안 줄 거다. 내가 죽어도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그 말씀을 마치시고 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룸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형수와 제 아내는 서로를 어색하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급히 어머니를 쫓아가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먼저 집에 가. 나중에 집에서 보자. 어머니를 모시고 댁까지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참을 우셨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미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해두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보험금도 꽤 나왔고 예금도 넉넉히 있으시다고 하셨죠. 너희 아버지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잖니.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며느리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보는구나. 어머니의 서러운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어머니 생신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소리쳤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변명을 했어요. 형수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자기도 왠지 약이 올랐다고 잘못한 건 알지만 순간 화가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아내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부담스럽긴 했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며칠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와도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수의 반응은 제 아내와 달랐어요. 형수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러시는 거냐고 묻더라고. 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던 거냐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어머니의 재산부터 궁금해하다니. 형,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너무 실망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정말 애들만 아니면 이혼했을 거야. 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형수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드려서 몸은 어떠시냐고 필요한 건 없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어느 날은 한약을 지었다며 어머니 댁에 가져다 드렸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형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더욱 괘씸해하셨어요. 저것 봐라. 돈 냄새 맡으니까 태도가 바뀌네. 어머니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형수는 분명히 어머니의 재산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어머니께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자신이 부끄럽다고 진심으로 빌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아내의 사과를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남아 계시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부쩍 좋아지신 거예요. 그 스트레스 많았던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 오히려 컨디션이 회복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어요. 동네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여행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구나.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했는데. 어머니는 여행 사진을 보여주시며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와 형은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시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죠. 어머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 돈 다 쓰고 가세요.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셔도 되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을 테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즐기세요. 어머니는 우리 말에 빙그레 웃으셨어요. 한편 형수는 여전히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형수의 그런 행동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세요. 반면 제 아내는 그 사건 이후로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제 아내의 변화를 인정하고 계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전화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만 계산하고 있던 며느리들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특히 형수의 경우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를 모시기는 싫어하면서 어머니의 재산에는 관심을 보이다니. 그런 모습을 보며 형도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아내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비록 그 순간에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했거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사시고 계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줄 몰랐네. 며느리들 덕분에 정신이 들었어. 어머니는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고요. 요즘 가끔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그날 식당에서의 일이 떠올라요. 만약 어머니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마 저희 형제는 계속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고민했을 거고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미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마지못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 사이에 큰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냈고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심을 하셨죠. 지금도 형수는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머니는 이미 형수의 본심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형수의 친절함을 받긴 하지만 크게 감동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드러나면 다시 숨길 수가 없어.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그날 형수가 보여준 모습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요즘 어머니는 정말 활기차게 사세요.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서 즐기시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안심이 돼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이가 더 드시면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효심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식당에서의 사건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그 충격적인 고백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겉으로만 평화로웠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형제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